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10가지를 기억하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가장 조심스러운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딸처럼 대해주면 된다고. 또 누군가는 속으로 되묻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오늘 영상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10가지 따뜻한 계명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이해하며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계명 1.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참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오히려 내가 딸이라면 이 정도쯤은 해야지 라는 기준이 은근히 강요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오며 비슷한 생활 습관과 감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아도 통하고 버릇처럼 익힌 생활 방식도 비슷하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그녀는 다른 가정 환경, 다른 가족 문화,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또 다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말은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국 우리 집 기준에 맞춰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배우자가 선택한 존중받아야 할 성인입니다. 며느리는 나의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딸에게는 무심하게 툭 던질 수 있는 말도 며느리에겐 조심스럽게 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사랑보다 먼저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딸에게는 이렇게 정리 좀 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도 며느리에게는 혹시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때가 있어요. 딸처럼이라는 말보다 더 따뜻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다기보다 하나의 어른으로 존중해 주시는 게 더 감사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맞아요. 진짜 가족은 누군가를 나처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가까워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땐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배려해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딸처럼이라는 말보다 당신의 방식을 존중해요 라는 태도가 진짜 가족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계명 2. 조언은 묻기 전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해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보니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지요. 그런데요,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더더욱요. 며느리는 배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는 어른입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방식이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틀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조언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데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해봤거든? 그 말 속에는 내가 옳다라는 태도보다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에 상대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조언은 진담이 닿을 때 선물이 됩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으로 다가갑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관계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말 걸어올 때 그때 우리가 가진 지혜를 기꺼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조언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그녀가 묻기 전엔 내 말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일 수 있어요. 말보다 공감이 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3계명.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들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의 안식처입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올 때 많은 시어머니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내가 오가도 되는 곳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가장 멀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 집은 이제 누군가의 일상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결혼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제 한 여성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 그녀의 눈물, 웃음, 피곤함, 애틋함이 고스란히 쌓여가는 집입니다. 내 아들의 집은 이제는 며느리 안식처입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식탁을 차리고 아이를 재우고 작은 틈 사이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죠. 그런 공간에 누군가가 예고 없이 들어온다면 그녀는 숨쉴 공간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집을 우리 아들의 집이라기보다 그녀의 삶이 흐르는 공간으로 바라봐 주세요. 불쑥 찾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침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고 있는 방문, 그것이 진짜 배려이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제4계명, 비교는 독보다 씁니다. 우리 옆집 며느리는 애 새 키우면서도 아침마다 시부모님 밥을 다 챙긴다더라. 내 친구 며느리는 명절에 몇 박 며칠씩 와서 다 도와준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시험에 낙제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게 되죠. 나는 왜 이 집에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결혼을 하면 많은 며느리들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자라온 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시댁이라는 공간이죠. 그 사이에서 며느리는 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력 위에 누군가의 며느리와 비교당한다면 그녀는 존재 자체가 평가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 며느리의 삶은 내 며느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며느리가 조금 더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꺼내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른 며느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경제 상황도, 남편의 성격도, 아이의 유무도, 심지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벌이까지도 전혀 달라요. 같은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모든 며느리가 같은 기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싸왔을 때 그녀가 바라보는 건 누구보다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눈빛이에요. 고생했겠네. 바빴을 텐데. 네가 해온 반찬 참 따뜻한 맛이 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다음 명절에도 기꺼이 다시 그 음식을 준비할 마음이 생겨요. 비교가 아닌 인정과 감사, 그게 며느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힘이에요. 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평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이자 가족 안에서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를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는 대신 그녀만의 노력과 방식에 따뜻한 눈길을 건네주세요. 비교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그녀의 하루입니다. 제5계명,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중심이 그 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 방긋 웃는 미소 하나에 모든 가족이 녹아내리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은 다시 엄마로 되돌아갑니다. 손주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조그만 아기를 처음 안아봤을 때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서일까요? 자꾸 안아주고 싶고, 이건 이렇게 키워야 한다, 저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해봤던 거야. 그렇게 하면 애가 버릇 나빠져. 우유는 그렇게 오래 먹이면 안 돼. 아유, 애 배고프겠다. 그 말들 모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일 수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엄마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게 돼요. 며느리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머니지만 그녀는 엄마입니다. 밤새 뒤척이는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를 하느라 깊은 잠 못 자며 일터와 육아 사이에서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사람. 그녀는 매일 자신이 맞게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자꾸 이건 틀렸다고 말하면 그 마음은 쉽게 주저앉아 버려요. 할머니의 사랑은 가르침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조력자는 묵묵히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근데 어머님이 애 많이 컸네, 잘 키웠다 고 해주시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하루치의 위로, 한 달치의 응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조언을 덜어내고 공감과 응원의 말을 조금씩 더해주면 됩니다.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다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할머니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6계명, 고마워와 미안해, 수고했어. 이 세 단어는 사랑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 하지만요, 바로 그 순간부터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고마워 한마디에 며느리의 마음을 살짝 열게 합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김치를 한 통 담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고 손끝에 베인 정성과 노력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무심하게 잘 먹을게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면 그녀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바빴을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만 있다면 그녀의 마음엔 작은 꽃이 피어나요. 그 고마움이 다음 명절, 다음 반찬, 다음 전화로 이어지거든요. 미안해요는 어른의 체면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용기입니다. 어느 날 별 의도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 말이 그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다음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편하게 말했나 봐. 혹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그랬더니 그녀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잘하려고 한다는 게 그만.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때 알았어요. 진심은 사과라는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상대에게 닿는다는 걸요. 우리는 어른이기에 먼저 건넬 수 있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에는 지혜와 진심, 관계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을 할 줄 아는 시어머니가 진짜 멋진 어른 아닐까요?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고마워와 미안해, 수고했어를 아끼지 마세요. 관계를 바꾸는 건 행동보다 말의 온도입니다. 제7계명, 아들과의 과거는 추억으로만 남겨주세요.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니까요. 아들은 내 손으로 길러낸 아이였습니다. 어린 날 작고 여린 손을 꼭 잡고 걷던 골목길,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옆에서 지켜보며 숨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던 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어느새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애교가 많았는데 얘는 내가 없으면 밥도 못 챙겨 먹었어. 이런 말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추억이고 사랑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 남자는 엄마 품을 아직 못 떠났네.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로서 한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과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엄마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처럼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의 부부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 시절이 그립고 내가 알던 아들이 지금도 눈에 밟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추억은 내 안에서만 조용히 간직해야 할 선물이에요. 그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그의 새로운 삶을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늘 남편이 어릴 때 착했다, 다정했다 하시는데 지금 저에겐 왜 이렇게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아내 노릇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아프더라고요.
난 아들이 잘 자라서 자랑스럽지만 그 안에는 그가 지금 어떤 남편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아들과의 추억은 그 자체로도 참 소중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에 동행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동행자의 길을 지켜봐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들과 아름답던 추억은 조용히 간직할수록 더 반짝입니다. 이제는 그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응원해주세요. 제8계명 불쑥 방문은 깜짝 테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왔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정겹고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부부의 공간은 두 사람만의 세계이고 그 세계를 허락 없이 침범당한다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날 지친 몸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 좀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서 계십니다. 아, 네 어머니. 말은 반가운데 거실 정리도 안 돼 있고 얼굴도 제대로 못 씻었는데 아, 이제 좀 쉬고 싶었는데 그녀는 반가움을 느끼기 전에 준비되지 않은 방문에 대한 부담이 먼저 밀려오는 겁니다. 미리 전화 한 통만 해주셨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리듬과 시간을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니라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을까? 반찬 좀 가져다 주려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이런 연락 한 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녀는 준비할 시간을 갖고 마음을 여유롭게 다듬은 채 진심으로 어서 오세요 어머니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갈 때마다 환영받고 싶었어. 근데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 나중에야 알았어. 내 방식대로 다가간 게 문제였다는 걸. 사랑도 타이밍이고 방문도 예고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반가움을 느끼려면 그 방문이 준비된 만남이어야 하니까요. 불쑥 찾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침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고 있는 방문, 그것이 진짜 배려이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제9계명 효도는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건 곧 당연한 도리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처럼 여겼죠.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며느리와 자꾸 비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를 몰라라는 말 속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어쩌면 그 말은 서운하다는 감정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짧게 들렀다 갈 때, 생일날 전화 한 통 없는 날,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서운해졌던 거죠. 그래서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무릎 꿇고 절도 하고 부모님 입에 먼저 음식부터 넣었어. 그 말이 전하고 싶었던 건 그때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외롭다는 조용한 외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의무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합니다. 억지로 하는 전화, 부담으로 하는 방문, 오히려 마음의 거리만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따뜻한 어른으로 되어주는 일. 그녀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기다려주는 용기입니다. 사실 어머님이 저에게 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배려해 주신 나도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사랑은 강요받을 수 없고 존경은 요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효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말을 걸고 서운한 마음도 조용히 표현하고 그녀의 삶도 인정해주는 순간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느낄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일원이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알아주시는구나. 그 감정이 쌓이면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반찬을 해오고 기념일을 기억하고 문득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효도는 시키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고요히 마음에 스며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 10계명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을 만듭니다. 명절이면 집안이 북적입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이 놓이고 거실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퍼지죠. 그런데 그 공간 한켠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입니다. 그녀는 손님일까요? 가족일까요? 가족 대화창에 며느리는 빠져 있습니다. 늘 정보를 남편을 통해 듣습니다.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나는 지금 가족이긴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그 순간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며느리는 법적인 가족이기 전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족입니다. 가족은 단지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와, 오늘아 힘들었지? 네가 있어서 집안이 참 따뜻해졌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이 집이 정말 내가 속해도 되는 곳이라는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도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함께 웃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입니다. 시댁 대화창에 며느리도 넣어주세요. 시댁일을 같이 공유해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잘 왔다, 보고 싶었다 말해주세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말들과 행동들이 모여 그녀의 마음속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도 집에서 귀하게 자라 사랑받고 보호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다른 집의 며느리가 되어 낯선 가족 안에서 잘하려고 애쓰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조용히 감정을 누르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이 바로 시어머니라면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건 큰 선물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당신이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관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 고마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짧은 말들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납니다. 공간코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